현재 그렇다면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대략적으로 저희가 좀 이 정도시구나라고 약간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뭐 자산 규모도 솔직히 얼마 안 되고요. 그다음에 경제적 자유를 이뤘다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자면 그냥 월세 한 2천 정도 아무 일 없을 때는 들어왔었다. 이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세 2천 정도 가볍게. 네. 네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그 투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셨나요? 한 2, 3천 정도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이제 뭐 빌라나 저렴한 아파트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한 건을 해보면 그 투자금이 다 묶이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렇죠. 열정적으로 또 실력도 늘려갈 수 없기 때문에 자본금이 종잣돈이 적을 때는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게 그때 당시에는 제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이제 지인분 중에 부동산 공부를 좀 하고 싶다는 분이 주변에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네네네. 어떻게 공부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물론 본업도 중요하지만, 네. 네, 본업을 일단 하면서 열정을 가져야 되잖아요. 성공 사례를 많이 읽어봐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거다 싶어서 그 분야로 갈 거라면 쉬지 않고 공부하고 집중해서 공부하고 가슴 떨리는 물건들을 지속적으로 뒤에 키핑하고 두고 있을 만큼 물건을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떨어지면은 멘탈 나가잖아요. 정말 많이 그 한 건을 위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조사했는데 근데 멘탈은 잠깐 한 반나절만 떨어졌다가 다시 그 뒷물건들을 계속 다시 조사하고 공부하고 하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고요. 초창기 때 제가 또 행운이었었던 거는 우연스럽게 또 너버라님이나 소클님, 월천님이라는 분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었다는 게 그분들한테 좋은 지식이나 이런 것도 얻는 것도 참 좋았지만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2010년도 하반기 때 약간 겨울쯤에 이제 11월 때 저희 둘째가 태어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상황이 뭐였냐면 아까 첫 번째 제가 아파트를 취직했을 때인데 그때가 이제 명도가 늦어졌어요. 명도가 늦어서 와이프는 둘째를 처가인 대전에서 낳고 저희 집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은 나왔으니까 약간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같이 갔던 것 같아요. 그쵸. 부천에 네. 명도할 때. 네.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뭐 8시 반인가 9시에 어디 수원 어디서 만나서 임장을 가기로 했었거든요. 근데 좀 늦었다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구박을 하든지. 누가 구박하셨어요? 너버라님하고 소쿨님. 너만은 왜 아까 소쿨님만 막 그렇게 얘기하세요? 좀 사전 좀 봐주지. 또 냉정했네. 저도 사실은 직장 생활만 했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랐어요. 직장인들은 대부분 9 to 6가 있잖아요. 근데 자기 인생을 정말 갈아 넣어서 최선의 발전을 정말 빨리 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몰랐는데 제가 월천님하고 자세님 이런 분들 또 소콜님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건 열심히 산 게 아니었구나. 정말 이 세상에 찐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사는구나라는 거를 많이 배웠고 서로가 사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또 서로가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 말이 있잖아. 내가 한 말이 있고 내가 자세는 저런 말 했는데 또 내가 구박도 했는데. 사실은 나도 그때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되게 각자 다 힘들었어 진짜. 정말 힘들었고 근데 정말 저는 다 잘 돼서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근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진짜. 그때 서로를 처음 보신 순간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네. 그때 서로를 처음 보자마자 이렇게 딱 이 사람하고 같이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어요? 왜냐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나도 저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누구 남을 봐서는 처음 봐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근데 사실 4명이 그렇게 다 첫인상이 좋은 사람이 아니죠. 제가 그래서 좀 곰곰이 생각해. 처음에 이제 너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첫인상 말씀하셔서 처음에는 모르죠 이렇게 말씀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이제 저희가 스터디를 계속 했거든요. 그때 이제 너버라님이 그 스터디를 끌어가시는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이제 타이트하게 관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발표를 하는데 발표 자료가 미비하거나 좀 잘못됐다고 그러면 되게 이제 바로바로 지금 발표자분 때문에 다들 지금 1-2시간 투자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조사를 그렇게밖에 안 해주시면 어떡합니까? 준비 이렇게밖에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했었거든요. 그 약간 긴장을 가지면서 스터디를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여기 있으면은 나도 성장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나도 그때 막 스터디 이제 발표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임장도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되고
준비도 좀 더 확실하게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저도 이제 임장 후기 같은 걸 제 개인적인 뭐 카페나 이런 쪽에 정리를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글 쓰고 그런 걸 못해서 그렇지만 그때는 또 임장 후기를 제가 또 잘 쓴 것 같더라고요. 그것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축적된 자산이 되거든요. 네. 그 지역에 할 때 다시 한번 검토해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스터디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아 이분들은 대단하구나. 여기 함께 계속 알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초반기 때부터 했던 것 같습니다. 아, 중요하네. 엄청 세셨네요 그 네. 당시에. 아,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예. 그렇죠. 이게 딱 사람을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나 혼자인데 나도 뭐 좀 해보고 싶은데 나도 누구 좋은 사람들 같이 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하시는 분 계실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내가 여기서 과연 내가 원하는 거 같이 서로 윈윈하면 성장할 수 있는 곳인지를 판단하려면 좀 전에 대표님이 얘기하신 것 같은 거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기 뭐 나인님이나 뭐 자신님도 마찬가지고 코코님도 잘 알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여기 온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뭘까? 자기가 진짜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해왔던 대로 해요. 성공이라는 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해왔던 대로 해야 돼요. 내가 그렇고 안 그렇고 중요하지 않아. 성공한 사람들 해온 만큼 해야지 성공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있는 공간들, 내가 보이는 시간들이 허투루가 되면 내가 여기 온 거가 아까 자세히 말한 것처럼 배우자의 반대? 아니면 뭐 엄청나게 그쵸. 사실은 그런 상황에서 힘들게 온 거잖아요. 또 뭐 지금 직장에서의 어떤 어려움이나. 근데 이런 시간들이 허투루가 돼버리면은 집에서 열심히 애기 봐주고 있는 아니면 뭐 여러 가지로 우리를 배려해서 내보낸 사람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그럼 그건 안 되지. 저는 결과적으로 뭐 여기서 뭐 본인이 힘들어서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여기 있는데 2년, 3년이 지나도 뭐 저랑 함께 하는데 실력이 안 는다. 그건 사실 저한테 너무 용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이제 뭐 너무한다 이런 말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뭐 제 옆에서 뭐 이렇게 잘 안 됐다 이런 거는 그분들이 다 좋아했었어요. 오히려. 더 막 저희 모임에 들어오려고 했었지. 그래서 저희가 오히려 막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약간 라인을 쳤었지. 사람들 막 들어오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 너바나님 말씀하셔서 생각이 든 건데 저희는 그 3-4명 모이면 그때 당시에 그냥 개인적인 일 그런 얘기 별로 안 했던 것 같아요. 계속 투자 얘기만 하고요. 계속 돈 버는 얘기만 하고. 그리고 또 술도 안 먹잖아요. 네, 술도 안 먹죠. 저는 좀 마시는데. 좋아하세요? 그랬구나. 많이 힘드시겠네. 안 좋아하는 줄 알았어. 저분들은 그냥 진짜 분위기 따라가야 되니까. 저분들. 차 한 잔 놓고 예. 근데 돈도 없어가지고 이렇게 차 한 잔 놓고 진짜. 예를 들어서 술집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집에서 얘기를 했을 때도 맥주 한 컵을 따라서 그거를 반잔도 안 드세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었죠. 투자만. 네. 투자 얘기만. 네. 이렇게 재밌었고요. 근데 또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또 서로 이제 뵈는 게 또 되게 좀 남다른 게 또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딱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가면 재밌고 편하게 방법을 알 수 있고 이런 모임은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거는. 실력을 쌓기 실제로는 현실에서는 그런 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건 어렵고 막 되게 타이트하고 때로는 내가 버겁고 하기 싫고 힘들고 이런 것도 충분히 내가 그런 챌린지를 받아서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을 먹고 이제 뭐 어떤 모임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든 아니면 같이 하든 해야지. 근데 요즘에 보면은 아니 제가 이 얘기를 왜 이제 두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컨설팅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물건 이렇게 찍어주고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너무 많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 마음 속에는 나는 편하고 쉽게 이렇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에 진짜 성공적인 뭐 투자 선배님들 이런 분들을 배출한 그런 모임들이 어떻게 운영됐었는지 이런 건 사실 어디서 얘기 안 해주니까 그런 거를 좀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럼 처음 투자를 부동산의 면에서 하신 거는 네. 이제 아파트를 처음 하신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 그때 당시에 뭐 진접이나 네. 그다음에 경기도 외곽권에 있는 뭐 빌라 네. 뭐 이런 것들 부천에 있는 빌라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파트를 하다가 빌라를 하다가 그죠? 네네. 그 다음에 사실은 저랑 이제 그때 처음 만나시고 할 때 또 경매로 하셨잖아요. 그렇죠. 경매 하시고 네. 그 이유는 투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상가 투자를 한 2011년도부터 했어요. 네. 2011년도에
뭐 계속 500뛰기, 1000뛰기 같은 거 하다 보니까 1년에 10건을 매입해서 처리하는 게 솔직히 쉽지 않거든요. 회사 생활도 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아 직장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네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2009년에 큰 애가 태어나고 2010년도에 아유. 작은 애가 네. 태어나고. 맞아요. 그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바쁠 때 어. 괜찮아요. 그냥 회사 생활을 했을 때도.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1000뛰기, 500뛰기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들을 그냥 계속 흘려보내는 투자가 아니라 자동적으로 매월 자동으로 발생되는 파이프라인을 계속 하나하나씩 늘려가는 게 내가 투자했던 목적인데 내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구나.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했었는데 이제 주거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약간 주거는 월세 수익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주거 같은 경우는 또 대출 비율이 그때 당시에 이제 상가보다는 낮았기 때문에 투자되는 자금도 많았고요. 그래서 현금의 흐름이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상가 월세가 더 크니까 상가 쪽으로 좀 집중을 해서 투자를 2011년부터 했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계속 상가만 하신 거예요. 네네. 그런 이제 지나오면서 중간에 되게 뭐 상승장이나 하락장 이런 부분들을 다 겪으셨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런 거를 이제 경험해 보신 입장에서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을 보신다면 좀 어떤 느낌이세요? 상승장, 그다음에 규제 시기, 그다음에 하락장, 그다음에 규제를 이제 푸는 시기에 그 4단계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상승장이긴 했는데 규제를 그렇게 할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규제 시기라고 보는 게 이 반복이듯이 예전에도 지금과 같은 규제를 비슷하게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왔나 했을 때 시기적으로 뭐 차이는 좀 있겠지만 하락기나 불황기가 올 가능성이 지금 훨씬 크다. 그러니까 저는 약간 확률적으로 보고 그 확률이 큰 쪽에 맞는 포지션을 취해서 지금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승기를 넘어서 규제 시기다 보니까 하락기가 올 가능성이 더 크다.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셔야 되고 준비하시고 동작도 더 마련해서 그때 좀 싸질 때 투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한참 투자를 했을 때가 약간 하락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때 봤잖아요. 저도 하락장에서 투자하고 상승장까지 못 버티고 오신 분들 그리고 상승장 때 한참 잘 나가다가 거꾸로 와주신 분들 그렇죠. 저도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이 고생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 고생을 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안정적인 투자를 지금 상황에서는 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하락장 가서는 좀 더 다른 패턴으로 공격적으로 대출도 많이 받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좀 현 시점에서는 저 같으면은 약간 보수적인 입장을 좀 취해야 할 것 같아요. 자세님께서 뭐 직접 겪었거나 아니면 주변에 사실 자세님 저보다 이제 인간관계가 좋으시기 때문에 많은 저보다 조금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플러스 1 정도 좋기 때문에 그렇게 봤을 때 그분들이 겪은 어려움은 어떤 거셨나요? 저희가 초창기 때 저희를 가르쳤던 분들 중이 많이 네. 뭐 사기꾼으로 전락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분이 뭐 착하든 어쨌든 약속한 수익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뭔가를 끌어갈 때 안 되면 사기꾼이 되는 거. 저희가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그분들이 하늘이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다 정답인 것 같았고. 근데 안 되신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뭐 그것도 그렇고요. 저희가 최근에 느끼는 걸로 봐서는 저도 꽤 조금 전보다 수익이 늘었다고 해서 더 많이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제가 차를 좋은 것도 바꾼 것도 아니고 뭐 그랬는데 저는 발전적으로 살아오다가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영향들이 많이 끼치다 보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뭐 한 달에 2,000씩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게 내년까지 연장되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다시 원상복구 안 되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정말 그동안에 10년 이상 노력했던 모든 결과가 한 번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고 항상 보수적인 관점에서 나만의 기준을 딱 만들어가지고 그거 100번 떨어지고 1000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나만의 기준에서 안전적인 투자를 한 건 낙찰받는 게 한 건 매입하는 게 중요한 거지 흐름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투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서 하락장을 단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상승장만 겪다 보니까 왠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 가지 않을까. 또 여러 가지 그런 뭐 나오는 조사 같은 거 보면 뭐 공급이 없고 뭐 이러니까 수요는 많고 하니까 당연히 오르지 않겠어라는 그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지배적으로 있는 편인데 그런 부분들 또한 좀 되게 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투자를 뭐 6개월, 1년으로 보는 게 아니라 2, 3년까지는 봐야 되는 거라서요. 뭐 아파트 같은 거 매입했을 때 좀 더 길게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대표님의 그런 또 내 집 마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언제 또 마련을 하셨는지. 저도 뭐 그 돈을 벌자고 20대 때 많이 발악을 했기 때문에 와이프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가 어린이집 교사를 하는 것보다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면 어떻겠나 그래가지고 부천에 그때 그 월세로 단독주택을 들어가서 1층은 어린이집을 하고 2층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부동산 투자를 배우다 보니까 2010년도인가 이때 그 부천 소사울 지역인가 소사 그 지구 있거든요. 네. 그쪽에 이제 48평짜리 1층을 처음에 매입했었죠. 2010년도에. 그러면서 48평이니까 방이 한 4개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면 지금은 안 되는데 그때 당시면 해도 가정 어린이집을 꾸리면서 주거가 가능했어요. 그래서 방 하나는 그냥 우리가 쓰고 그다음에 밤에는 애를 다 가니까 또 생활할 수 있고 나머지 3개랑 거실은 하고 주방은 어린이집을 하면서 수익을 더 내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구입을 하게 됐는데 그때 2010년도면 만약에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평당 한 5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그 여기 공사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 무슨 소리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공사하고 있었고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거기서 오랫동안 있으면 나중에 그다음에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처음에 아파트를 구입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 되게 또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또 전세가는 계속 오르고 매매가도 계속 오르고 이러면서 좀 내 집 마련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적기가 있다면 언제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이제 그 최근 한 2년 동안에 이제 어디 뭐 사업이라는 그 뭐에서 갇혀 있다가 이제 뭐 여러 강의들 하면서 정말 훌륭하신 대표님들 많이 뵙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 대해서 관심을 그분들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여쭤보시는데 그 너버님도 동일한 답변을 했을 것 같은데 그분들이 이제 직장인이나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본업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저도 이제 월급쟁이를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벗어났지만 그게 되게 힘든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본업을 가장 중요시하게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투자를 계속 저희처럼 10년 앞으로도 평생 하지 않을 각오라면 그냥 조금 더 싸게 보일 때 2, 3개월 정도 그냥 반짝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뭐 한 건 정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시기에 상관없이요.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집값은 올라가는 장기적으로 거니까. 보면 네. 본업에 충실하라고 하고 싶고요. 지금같이 이제 규제가 시작되기 전에는 그 매가랑 전세가가 붙어 있을 때가 가장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나. 그냥 좀 너무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약간 그냥 내가 그냥 부동산만 많이 다니고 그런 시세만 자주 확인을 해도 조금 안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 하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차이가 안 날 때 그나마 좀 거품이 적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과거 데이터랑 계속 비교해봐야죠. 하면서 전세가율이 높을 때. 네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한테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다. 아,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네. 부담하지 않는, 영끌하지 않는. 네네. 연끌은 정말 위험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울지 말고 연끌하지 마세요. 그 연끌할 때의 좀 어려움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다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게 느낌이 없는데 그때 리스크는 주의할 점은 뭔 것 같으세요? 본인 겪어보시니까 지금. 주거보다는 제가 이제 상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그때는 누가 봐도 불황인 시기가 맞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많이 받는 게 차후에 좀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차후에 그러니까 뭐 상승할 여력이 많기 때문에 당시에는 대출을 많이 받는 게 중요했고 상가를 싸게 사면요. 상가를 뭐 경매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싸게 사면은 임대가 대비 싸게 사는 거거든요. 매가 대비 싸게 사는 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의미가 안 맞는 것 같고 임대가 대비 싸게 받는 건데 그러면은 그거를 싸게 사서 임대를 놓는 순간 저는 매가가 정해진다 봐요. 그렇죠. 시세 차익이 생기는 거죠. 예. 그게 그거를 뭐 5년 후에 파냐 10년 후에 파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만 나는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월세를 더 높게 받으면은 좀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지. 싸게 사면은 하고 좋은 임대가를 맞추면 바로 매가가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싸게 샀을 때
저 기준에 맞게 샀을 때 대출을 90% 받아도 저는 무리가 안 된다고 생각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최대한 많이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 90% 받으면서도 예를 들어서 뭐 2억짜리 하면서 90% 받으면 한 최소한 3천은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도 이제 아는 형님과 공투를 했었는데 둘이 3천만 원씩 내가지고 이제 두 건을 예를 들어서 했어요. 그럼 두 건을 나찰 받으면 6천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임대가 바로 나가면 그 3천만 원이 다시 회수 되겠지만 임대가 보통 바로 안 나가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이자도 내야 되고 제 생활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수익이 제로인 상태에서 계속 뭔가 나가기만 하고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으면 진짜 카드 돌려받기도 되는 거고요. 어떨 때는 주머니에 1,000원짜리 없어서 담배도 못 필 때도 생기는 거고 그런 순간이 계속 온 건 아니지만 그게 일주일만 그런 순간이 와도 진짜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거든요. 나는 누구나. 그래서 영끌이 그래서 저는 그런 순간이 언제든지 누구한테도 올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하셔라. 왜냐면 계속 오를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크니까 그 영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뭔가를 볼 때 안 겪어봐서 그거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고 당연히 오르겠지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커서 좀 그런 것 같은. 그러니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같이 이제 내가 생활비를 되게 아껴 쓰더라도 이제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면은 그게 오케이가 되는데 그렇죠. 이제 가격이 하락한 상황에서 내가 이제 막 되게 아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내 미래가 안 보이는 상황이면 그게 또 사실 되게 힘든 순간이 또 오지 않을까라고. 그 무서운 건 기약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이게 1년을 버티면 될지 2년을 버티면 될지에 대한 기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막상 그 상황이 왔을 때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감옥소에 들어가 살아도 내가 내년에 군대가 딱 비슷하잖아요. 이게 그래요. 2년 뒤에 제대한다 생각이 있으니까 그 자유의 박탈을 버티는 거지. 이게 내가 언제 나갈 수 있을지를 아예 모른다고 하면은 5년도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근데 그 기약이 없는 게 여러 선배님들 말씀을 제가 들어보면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고 그냥 황금도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안 팔리는 거 일단. 거기서 빠져나가고 싶은데 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덫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약이 없는 공포가 이제 연끌을 해서 시장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가면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경험이 이렇게 많은 이제 박성원 대표님도 그 부분을 언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그거를 겪어보신 분들은 많지가 않으니까. 거의 없죠. 네. 지금 이제 얘기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지금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얘기하니까 와닿잖아. 옛날 얘기하고 있네 하면서. 그러니까 굳이 내가 생각해서 좋은 얘기 해줘도 듣지도 않을 거고 믿지도 않을 거고 오히려 나한테 뭐 잘못 뭐 폭락론이네 뭐 이렇게 막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저희 채널이 이렇게 진짜 정말 오랜 경험 많은 고수들은 정말 많아요. 전면에 나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진짜 많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분들이 진짜 찐이거든요. 우리 생활에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